퀴즈함 11번입니다. 다음 중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이 아스키 코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자, 이 문제는 문자 표현 코드라는 것을 묻고 있는 문제이고요. BCD 코드, 아스키 코드, 그 다음에 EBCD, IC 코드, 그 다음에 유니코드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되는 문제이고요. 이렇게 배열을 한 이유는 표현할 수 있는 문자의 개수에 따라서 배열을 했습니다. BCD 코드는 6비트로 이루어져 있고요. 6비트일 때 표현할 수 있는 문자의 개수는 2의 6제곱으로 표현을 할 수 있죠. 이렇게 되면 64가지의 문자를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고요. 아스키 코드는 7비트이니까 2의 7제곱이고 128가지 문자를 표현할 수 있겠죠. 이 BCD IC는 BCD의 확장형이고요. 얘는 8비트입니다. 따라서 2의 8제곱이 될 테고 2의 8제곱은 256가지의 문자를 표현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죠. 자, 유니코드는 세계의 각 나라 언어를 표현하기 위해서 2의 16제곱만큼, 그러니까 16비트라는 얘기죠. 문자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65,536가지의 문자를 표현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아스키 코드에는 확장형 아스키 코드라는 것이 또 따로 있습니다. 얘는 8비트 를 표현할 수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256가지의 문자를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이 정보를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보면 되겠죠. 각 문자를 7비트로 표현하며 아스키 코드는 7비트라고 했죠. 7비트니까 2의 7제곱이 되고요. 128개 문자 표현 가능합니다. 확장 아스키 코드는 8비트 사용한다라고 했고요. 데이터 처리 및 통신 시스템 상호 간의 정보 교환을 위해서 사용된다. 이것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각 나라별 언어를 다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유니코드라고 했죠.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2번입니다. 다음 중 컴퓨터 이 펌웨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첫 번째, 주로 하드디스크에 저장되며 부팅 시 동작한다. 자, 얘는 MBR이라고 불리우는 마스터 부트 레코드에 대한 설명 같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펌웨어 업데이트만으로도 시스템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자, 얘가 옳은 것 정답입니다. 우리 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보면 가끔씩 펌웨어 업데이트 해라 이런 것을 많이 봤을 겁니다. 자, 실제로 이런 펌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뭐 발열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해결하게 되죠. 자, 그런 식으로 성능 자체를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3번을 보면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과 관련이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이건 뭐 알약이나 V3 같은 백신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면 컴퓨터 연산 속도를 빠르게 도와주는 하드웨어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뭐 이건 뭐 중앙 처리 장치에 있는 뭐 레지스터 같은 이런 것에 관한 설명에 가깝죠.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3번 볼까요? 다음 중 컴퓨터 메인보드에 사용되는 이 칩셋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 자, 컴퓨터에 보면 이렇게 메인보드라는 것이 있고요. 마드보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메인보드에 보면 CPU도 장착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램을 꽂을 수 있는 슬롯도 있고, 후면에 보면 이렇게 포트라는 것이 있어서 여기에 뭐 마우스를 꽂을 수도 있고, HDMI라는 케이블을 연결해서 모니터와 연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그래픽 카드 같은 것도 이렇게 여기에 꽂혀 있기도 하고, 바로 이런 장치를 우리가 메인보드 혹은 마더보드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 메인보드에 보면 칩셋이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칩셋. 자, 그것에 관한 설명이고요. 첫 번째, 컴퓨터를 구성하는 모든 장치들이 장착되고 연결되는 기판이다. 바로 여기 메인보드, 마더보드에 대한 설명이고요. 2번을 보면 메인보드에 장착되어 있는 각 장치들을 제어하고 역할을 조율한다. 바로 이게 칩셋에 대한 정의입니다.
자, 여기 칩셋이라는 것을 보면 예를 들어서 예전에 칩셋을 보면 뭐 Z97, 뭐 H560 이렇게 부르는 칩셋 이름이 있고요. 이 칩셋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에 있는 각 장치들을 제어하고 역할을 조율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CPU와 주변 장치 간의 데이터 전송에 사용되는 통로 역할을 한다. 이것은 우리가 버스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실제로 이 메인보드 기판을 보면 이렇게 많은 버스들이 지나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을 보면 메인보드의 주변 장치를 연결하기 위한 접속 부분을 말한다. 이것은 포트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PC의 후면이죠. 뒤쪽 면을 보면 실제로는 메인보드에 연결이 된 부분이고요. 여기를 통해서 마우스, 스캐너, 프린터, 그 다음에 모니터 이런 장치와 연결할 수 있는 접속 부분이 있죠. 얘를 포트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죠. 메인보드에 장착되어 있는 각 장치들을 제어하고 역할을 조율한다. 얘가 바로 칩셋에 대한 역할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4번입니다. 다음 중 컴퓨터 보조 기억 장치로 사용되는 이 SSD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 보조 기억 장치죠. 자, 혹시 주 기억 장치가 무엇인가요? 바로 램이죠, 램. 용을 좀 헛갈려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보조 기억 장치는 하드디스크 같은 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 중에서 여기에 나오는 것은 SSD, 요즘 많이 사용되고 있는 Solid State Drive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물어보았죠. 우리가 예전에 사용하던 하드디스크는 HDD라고 부르고요. 요즘은 대부분 여기 있는 SSD를 사용하죠. 왜냐하면 이 SSD가 HDD에 비해서 읽기 속도, 그 다음에 쓰기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게다가 발열도 적고요. 소음도 적고요. 전력 소모도 적기 때문에 당연히 HDD보다 SDD를 많이 사용하게 되겠죠. 게다가 이 HDD 하드디스크는 플래터라고 불리는 얇은 판이 회전하는 방식이어서 이게 충격에 아주 약하거든요. 자, 이런 지식을 바탕으로 1번을 보면 고속으로 데이터를 입출력할 수 있으며 배드 섹트가 발생하지 않는다. 자, 옳은 것을 찾고 있으니까 고속으로 데이터를 입출력할 수 있다. 하드에 비해서 그렇다라고 했죠. 이건 맞는 말이고요. 배드 섹트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배드 섹터라는 말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하드디스크 HDD라는 저장 장치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이 SSD에는 HDD에 있는 섹터가 없기 때문에 배드 섹터가 발생할 일도 없겠죠. 약간의 말장난 같은 느낌입니다. 이 회전하는 원판 플래트에는 이렇게 사실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 한 구역을 우리가 섹터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여기에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배드 섹터라고 부르게 됩니다. 일종의 데이터 저장 공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이 SSD는 이런 저장 공간을 셀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물론 이 SSD도 이 셀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셀의 쓰기 횟수에 한계가 있는데 그것을 넘기면 발생하는 문제죠. 근본적으로 하드디스크 HDD와는 다른 메커니즘이죠. 자, 어쨌거나 옳은 것은 1번이고요. 2번을 보면 HDD와 같이 바로 덮어쓰기를 할 수 있으며 읽기 쓰기 성능이 비슷하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쓸 이유가 없겠죠. 읽기, 쓰기 성능이 상당히 SSD가 우수하다. 그래서 사용한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3번은 적색 레이저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기록한다. 얘는 DVD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4번을 보면 소음이 없고 발열은 낮으나 HDD에 비해 외부 충격에 약하다라고 했는데요.
앞에서 이야기를 했죠. HDD는 플래터라는 얇은 판이 회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외부 충격에 약하죠. 하지만 SSD는 그런 장치가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하드에 비해서 외부 충격에 강한 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어쨌거나 정답은 1번 고속으로 데이터를 입출력할 수 있으며 배드 섹트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 부분을 정답으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15번 볼게요. 다음 중 외부 인터럽트가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자, 우선 여기에서 나오는 인터럽트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두면 좋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할 때 이렇게 작업의 흐름이 있다라고 하면 이때 인터럽트라는 것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일단 작업이 중단이 되고 이런 상황일 때 뭐 이렇게 처리하라는 이 서비스 루틴이라는 것이 있다면 이 루틴에 따라서 처리를 하고 다시 작업으로 복귀를 해서 이 작업 흐름을 이어나가는 것, 바로 이렇게 예외 상황이 발생했을 때 끼어들어서 가로막는 이런 이벤트를 우리가 인터럽트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이런 인터럽트에는 외부 인터럽트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내부 인터럽트라는 것이 있는데 외부 인터럽트는 입출력 장치나 그 다음에 타이밍 장치, 그 다음에 전원 장치처럼 딱 봐도 외부에 부착된 장치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고요. 내부 인터럽트는 명령어나 데이터를 잘못 사용했을 때 발생하는 딱 봐도 내부에 저장된 것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기를 이렇게 쭉 읽어보면 외부 인터럽트가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했기 때문에 내부 인터럽트에 관련된 내용을 찾아주면 되겠죠. 자, 2번을 보면 실행할 수 없는 명령어라는 것은 내부에 있는 것이죠.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16번 다음 중 레지스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았죠. 자, 이 레지스터는 CPU 내부에 있는 메모리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자, 1번 보기를 보면 CPU 내부에서 특정한 목적에 사용되는 일시적인 기억 장소이다. 바로 얘가 레지스터에 대한 정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특정한 목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서 레지스터 중에 이 프로그램 카운터 PC라는 것이 있습니다. 얘는 뭐냐면요. 다음에 인출할 명령어 주소를 임시 저장하는 장치입니다. 자, 이런 특정한 목적에 사용된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메모리 중에서 가장 속도가 빠릅니다. 가장 빠른 메모리 하면 우리가 레지스터를 찾아주면 되겠고요. 그다음 3번, 4번은 뭐 쓸데없는 이야기고요. 어쨌거나 정답 옳은 것은 1번으로 답을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번 다음 중 윈도우즈 운영체제에서 사용하는 이 NTFS 파일 시스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자, NTFS 그 다음에 FAT라는 파일 시스템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되죠. 자, 이 NTFS라는 것은 FAT 파일 시스템과 그 다음에 IBM에 보면 OS2라는 운영체제가 있는데 이 운영체제가 사용하는 HPFS라는 파일 시스템 두 개의 장점만 모아 만든 것이 NTFS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FAT 파일 시스템에 비해서 성능이나 안전성, 그 다음에 지원하는 기능 측면에서 당연히 우수하겠죠. 자,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1번을 보면 FAT32 파일 시스템과 비교해서 성능 및 안전성이 우수하다. 당연한 이야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을 보면 하드디스크 논리 파티션의 크기에는 제한이 없다라고 했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윈도우즈 10에서 예를 들어서 MBR이라는 뭐 일반적이고 좀 고전 방식인 이 파티션으로 처리하게 되면 2TB까지 지원을 합니다. 제한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제한이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뭐 나머지 내용은 읽어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 18번입니다. 다음 중 윈도우즈의 관리 도구 중에서 이 컴퓨터 관리에서 수행 가능한 디스크 관리 작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았죠. 자, 이것을 보려면 시작 버튼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고 검색을 누른 다음에 컴퓨터 관리라는 부분을 검색해서 열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창이 열리게 되는데요. 여기에 보면 디스크 관리라는 부분이 있고요. 얘를 눌러준 다음에 이렇게 확인을 해주면 볼륨을 확장할 수도 있고 축소할 수도 있죠. 드라이브 문자를 변경할 수도 있고요. 포맷을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석 및 디버그 로그를 표시할 수는 없네요. 자, 이 부분은 이벤트 뷰어라는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보기라는 부분에 보면 분석 및 디버그 로그 표시라는 부분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는 이벤트 뷰어라는 곳에서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이벤트 뷰어라는 곳에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계속해서 19번을 보면요. 다음 중 폴더의 속성 창에서 설정할 수 없는 작업 내용은 무엇이냐?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폴더가 있다라고 치고요. 이 폴더에서 속성을 눌러주게 됩니다. 속성에 보면 우선 사용자 지정이라는 곳에 가게 되면 이렇게 여기를 눌러보면 문서나 사진이나 등에 대해서 이 최적화 유형을 설정할 수 있죠. 공유 탭에 가게 되면 사용 권한이나 공유에 관한 설정도 할 수 있습니다. 역시 사용자 지정이라는 곳에 가게 되면 이 폴더 아이콘도 변경할 수 있죠. 그러나 아무리 찾아보아도 폴더 안에 파일을 삭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20번. 다음 중 윈도우즈에서 이 시스템을 복원해야 하는 시기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자, 시스템을 복원한다. 이것은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을 때 혹은 최적의 상태일 것으로 기대되는 지점으로 돌아가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렇다면 시스템이 불안정하거나 실행되지 않거나 이전 버전으로 되돌리고자 할 때 우리가 시스템을 복원하게 되겠죠. 4번을 보면 파일의 단편화를 개선해서 디스크의 접근 속도를 향상시키고자 할 때 사용한다. 얘는 뭐냐면 이 드라이버 조각 모음 및 최적화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드라이버 조각 모음 및 최적화 관련 내용은 이렇게 역시 마찬가지로 검색이라는 부분에서 드라이버 조각 모음 및 최적화라는 것을 눌러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스템 복원과 전혀 연관성이 없는 것은 4번이 되겠죠.